양현재 입문관 지인지감 8번째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현재의 권혜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인지감의 4번째 포인트, 호학에 대해서 이한우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이야말로 호학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거 아니죠. 저는 선생님이 그동안 번역하고 써오신 책들만 봐도 정말 학문을 즐기시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근데 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호학, 좋아할 호화에다 배울 학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그런가요? 예. 그럼 이 호학을 아무 데서나 써서는 안 되는 거군요. 네. 네.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자, 그러면 호학은 무슨 뜻인가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그래서 호학은 뭐 학문을 좋아한다 이래서 무슨 뭐 책을 좋아한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네. 말 그대로 배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배우기를 좋아하려면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즉 겸손이에요. 겸손. 사실은 호학의 핵심은 겸손인데 우리는 정반대로 호학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대체적으로 보면 교만이죠. 교만. 네. 특히 동양학을 했다고 하면서 아주 우리가 교만을 떠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호학의 뜻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호학이 이 사람을 보는 포인트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교만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포인트. 예, 아주 재밌는 게 우리가 사이언스 학문을 네. 배울 학자에다 물을 문자로 쓰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배우고 묻는 게 이 학문인데 예. 우리는 마치 자기가 어디 책에서 본 거를 자랑하는 거를 호학으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학은 곧 호문이에요. 묻기를 좋아하는 게 기꺼이. 왜? 근데 묻는다는 거는 그것 또한 내가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하고서 묻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사실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호학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논을 읽어도 그런 식으로 자꾸 호학을 잘못된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지금까지도 제가 볼 때는 그 논어의 본래 뜻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대표적인 게 사실은 학위편에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학위 시습지 하고 나서 부력 열호인데 네. 뒷부분에 주목을 하면 배우고 시간 나는 대로 익히기를 부력 열이에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호학이잖아요. 부력 열이 호잖아요. 네, 좋아하는 거. 이게 지금 뒤집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그 호학의 원래 뜻이고. 선생님 이 열이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느낌인가요? 이 열이라는 게? 그렇죠. 열은 이제 기쁜 건데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기쁜 거죠. 우러나서 기쁜 거. 예, 그것도 딴 게 아니라 어떤 세상의 이치, 도리 이런 걸 알았을 때 오는 기쁨이죠. 내 무슨 뭐 돈이 생겨서 내 뭐 뜻하지 않은 게 생겨서 기쁜 것보다는 어떤 도리를 알았을 때 오는 그런 기쁨이죠. 네, 그래서 사실 학위 시습지 부력 열호라는 게 그 전체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그 겸손하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늘 열어놓고 있는가의 문제. 그렇죠. 그렇게 할 때라야 배우려 하고 또 묻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뭐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학위편 14번째 구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 호학이 무슨 뜻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고 박사께서 그 공자가 데피니션을 하냐 안 하냐 정의가 있냐 없냐 그러는데 여기에 바로 그 호학의 정의가 벌써 학위편에 나오고 있는 거. 이게 호학이에요. 있는데 못 알아보는 게 문제네요. 이게 바로 호학인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민어사 일에 있어서는 이때는 민첩하다 빠르다가 아니고 민이 명민하다 주도면밀하다예요. 빈틈이 없고 주도면밀하게 하고 그다음에 신어언 말은 신중하게 하고 이게 바로 누리죠. 눌. 말을 신중하게 한다는 건 곧 누리죠.
예. 그러니까 말을 막 더듬는다는 그런 누리 뜻이 아니고. 아니라 신중하게 하는 게 누리군요. 그렇죠, 그렇죠. 음. 말 더듬는 걸 어질다고 할 수는 없죠. 아, 제가 잘 더듬어서. 아, 그거하고는 다르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취유도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 유도 즉 도리를 갖춘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바로 잡으면 그러니까 계속 이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이게 이제 민어사 신어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모자랄 때는 도리를 갖춘 사람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모자란 것들을 바로 잡는다면 그러면 이거를 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미 이게 호학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독서 잘하고 뭐 책 많이 보는 게 호학이 아니고 이미 현장에서는 일을 잘하고 그리고도 또 계속 유도 도리를 갖춘 사람에게 나아가서 묻고 배우고 해서 자기를 바로잡는 거. 이게 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 많이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선생님 근데 그 도리를 잘 아는 사람한테 나아가서 나한테 부족한 거 그 사람한테 취해서 나를 바르게 바로잡는다는 게 왜 하기편에 과즉물탄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과오가 있는 걸 알았을 때 그거를 바로 고친다. 네, 그거 그거랑 같은 거죠. 통하는 같은 거죠? 거죠. 네,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 거. 그 마음이 바로 사람들이 안 고치는 게 왜 안 고칩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 근데 허물이 있으면 기꺼이 고치는 거는 겸손할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책 많이 본다고 공부를 잘하고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내 과오를 교정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는 게. 저 그리고 이 앞에 민어사 이 신어원 네. 이 부분은 우리 지지난 시간에 예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서 그런지 그러면 이게 일을 할 때 사리를 잘 살펴서 하라는 얘긴가로 제가 지금 아니요, 들리거든요. 그겁니다. 그 얘긴가요? 그렇죠. 사리에 맞게 일을 하는 거죠. 예를 아니까. 사리를 아니까. 그러니까 사리에 맞게 일을 하는 모습이 민어사 이 신어언으로 그렇죠. 표현이 된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호학이라고 보면 네. 제가 이제 자주 드는 예가 세종과 정조의 차이입니다. 네. 우리는 보통 호학 군주가 누구냐 이러면 세종과 정조를 나란히 언급을 하죠. 그 언제부터 그렇게 언급이 됐나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저도 뭐 젊었을 때도 이 정조를 호학 군주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았으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 뭐 다 정조하면 뭐 무슨 저 대단한 임금인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제가 2007년에 실록 작업을 마치면서 이제 제일 충격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정조였는데 그 엄밀하게 보면 세종은 호학이에요. 네. 예, 그러나 정조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호학 군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정조는 자기를 군사라 그랬어요. 자기는 임금이자 스승이라 그랬어요. 예? 자기를 스승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런 오만한 사람이 어떻게 호학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신하들의 스승이 되겠다고 자처한 건가요? 되겠다고 말해라. 임금이 내가 스승이다 이렇게 권력자가 선포해버리면 신하들 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그래 스승하세요. 그럼 내가 제자 할게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있어도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기 시습지 불용여로는 그 옛날부터 이게 제왕학의 첫 구절로서 이게 그 이해가 됐던 거거든요. 임금한테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배우고 익히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임금이 해야 비로소 그 신하 중에서 스승 역할을 할 수 있는 신하가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스승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면 나는 배울 게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물을 것도 없고. 네네. 다 나한테 와서 배우고 물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 개인이 얼마나 학문이 뛰어났는지 모르지만 임금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알고 있어도 물으라 그랬어요. 그게 공자가 그 예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매사문. 예, 묻는 게 그 바로 도리예요. 예예요. 사리예요. 근데 그 정조는 이미 자기를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그 스승과 같은 신하가 나올 수 있는 길을 봉쇄한 데 반해서 세종대왕은 사실은 계속 자기를 낮췄죠.
그러니까 옆에 황희 같은 신하도 나타나고 호조 같은 신하도 나타나고 해서 거의 임금을 대신할 정도로 권력은 침해하지 않으면서 왕권은 침범하지 않으면서 각 분야에서 여러 신하들이 다 자기 역할을 다 하죠. 거기에 비해서 정조 시대에 뭐 뛰어난 신하가 누가 있습니까? 음.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아니요. 별로 없죠. 그만큼 그 언급되는 신하가 별로 없어요. 예. 그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정조에 대해서 호학군주라고 말하는 거는 이런 의미에서는 잘못된 의미의 호학에서는 맞아요.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책도 많이 쓰고. 그러나 책을 많이 쓴다고 해서 호학은 아니에요. 많이 읽고 썼다고 해서. 그 겸손하냐 아니냐죠. 저 세종실록 읽었을 때 네. 그 세종이 일 처리할 때 하는 대화들을 인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거를 모를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막 얘기 안 하고 신하들한테 얘기를 하게 하네, 의논을 하게 하네. 전 이런 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그러니까 세종은 모를 일부러 사람이 그렇게 한 아닌데 거죠.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절제한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말하지 않고 신하가 말하게 하고 신하가 그 일을 하게 하면 그 신하가 바보가 아닌데 왕이 알고 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다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말을 안 하고 신하가 말을 하고 그거를 신하가 실행을 하게 되면 그게 그 신하는 내가 했다라고 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 일에 참여도가 훨씬 높아진과 동시에 임금에 대한 로열티도 동시에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있어도 신하가 하게끔 유도하는 거 그게 겸이죠. 그게 겸손한 거죠. 태도로 겉으로 뭐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세종의 그 같은 일하는 방식이 바로 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종의 경우는 뭐 한치도 틀리지 않게 호학군주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 여기서 조금만 좀 약간 딴 데로 새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네. 이제 우리 역사를 보시면서 그 훌륭한 리더가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 있잖아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글쎄요. 그게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또 한 개념으로 이렇게 네. 공부는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또 누가 가르치느냐. 네. 그다음에 그 공부를 배우는 그 세자랄까 다음에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자질, 성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그 공부를 통해서 대단한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저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우도 있다. 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종이에요. 세종대왕은 사실은 그 리더의 자질을 딱히 갖췄다고 할 수는 없었죠. 성품이 좋았다는 거와 공부를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이런 놀이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 말고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세종대왕이 그 후에 그 대학연이라는 리더십 책을 통해서 계속 그걸 닮아가면서 결국은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까지 꼽히게 된 걸 보면 이게 그 리더십이 훈련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연을 봤다고 해서 모든 임금들이 다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조선 충종 또 연산군 다 대학연이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봤다 해가지고 그런 걸 따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의미로는 공부와 리더십 관계를 설정할 수는 없지만 잘 했을 때는 가능하다라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딴 데로 샜는데요. 그러면 다시 호학으로 돌아가서 호학과 관련되는 또 핵심적인 단어가 이제 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글얼문이라고 알고 있는 그 글자.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공야장 편에 보면 14번에 이 자공이 바로 그 문제를 물어봅니다. 공자에게.
위나라 대부 공문자라는 사람이 그 공문자의 공이 바로 시효거든요. 그래서 공문자에게 문이라는 시효를 내린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뭐를 잘해서 문이라는 시효를 받았습니까? 이랬더니 공자가 말했어요. 이 공문자는 일을 행하는데 민첩하고 이게 바로 민어사죠. 민어사. 네. 그 다음에 호학, 배우기를 좋아했고 지금 호학이 나왔어요. 그리고 불치함은 아랫사람한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학과 문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불치하문이 여기 나오는군요. 그렇죠. 불치함문이 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비슷한 사람도 아니고 아랫사람에게도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내용 때문에 문이라는 시효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공자가 우리한테 가리키려고 했던 거는 바로 학이 시습지 할 때 학 다음에 생략돼 있는 목적어가 제가 늘 노는 학교에서도 얘기하지만 문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네. 요문이에요. 요문. 그러니까 사실 학과 문이 호학이 곧 문이에요.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을 그럴 문 이게 아니고 애쓴다는 뜻으로 새겨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 애쓰는 모습이라는 거는 행하는데 민첩하고 배우기 좋아하고 아랫사람한테 묻기를 즐겨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이면 아, 저 사람은 문이죠. 진짜 애쓰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다워지려고 애쓰는 거. 그게 요즘 용어로 하면 인문이죠. 인문. 네,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많이 좀 바꿔야 되는구나, 참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 공야장 27장에서는 또 호학에 대해서 공자가 자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네, 이건 어떤 의미였나요? 그래서 거기 보면 또 이렇게 호학과 관련해서 이런 말 하죠. 10가구 정도 되는 작은 마을에도 나만큼 또 신, 네. 예, 충신한 사람은 있겠지만 네. 그러나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만큼 호학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때도 사실은 바로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자기처럼 묻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공자는 그 자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 바로 이 옛것, 옛도리, 옛문이죠. 문. 아까 말씀하신 그 애씀, 그런 옛사람들이 애쓴 좋은 케이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묻고 배우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체화하고 이제 해간 사람인데 충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조금 타고난 자질이거든요. 질, 문질에서 질? 그렇죠. 문질의 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은 나보다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문, 즉 호학. 그게 문이 바로 호학이잖아요. 이 충은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진실함. 뭐 거짓이 뜻인가요? 없는 상태죠. 거짓이 그러니까 없는 거? 신은 이제 그거를 남한테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거. 그러니까 충은 나와 자신과의 관계, 신은 타인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타고난 거.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속이지도 않고 남도 속이지 않는 그런 자질. 네, 그게 바로 그런 충신. 자질. 한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있겠지만 타고나기를. 그러나 노력하는 거, 호학하는 거. 이거는 나만한 사람 아직 못 봤다는 건데 굉장한 자신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솔직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기도 하고 솔직함이기도 하고 사실 이거를 잘못 읽으면 굉장히 공자가 잘난 척을 했구나. 아니죠. 이건 잘난 척은 아니죠. 오해를 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이게 배우는 게 책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가 모를 가능성을 늘 열어놓고 고치기를 좋아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좀 훌륭한 지도자들의 평전이나 뭐 일화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일화를 접하다 보면은 그 주변에서 옳은 말을 하면 빨리 받아들이는 특징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아, 이런 게 바로 호학이라는 거구나라고 많이 느꼈었어요. 네. 네, 그걸 오늘 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호학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호학에 대한 데피니션을 조금 보기는 했지만 네. 그거보다도 이게 여러 형태로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딱 하나로 이렇게 데피니션 할 수는 없고 네. 그 옹야편에 보면 두 번째에 이제 이 공자와 애공, 즉 애공은 누구냐면
공자 당시의 노나라 임금인데요. 네. 이 둘의 대화에서도 호학의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그때 애공이 물었어요. 당시 제자들 중에서 누가 호학자인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때 공자가 안회, 자기 이제 수제자죠. 안회가 바로 호학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 호학했기 때문에, 즉 호학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요. 첫째는 그 분노를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았고, 두 번째는 잘못을 두 번 반복하지 않았고, 한 번 잘못하면 반드시 고치고 고친 잘못은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를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았다. 불천노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논어를 공부할 때 그 스스로 이제 깨우쳐야 되는 건데, 화를 옮기지 않는 거하고 호학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화를 옮기지 않는 예, 것과 호학.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뭐 명동에서 화난 걸 한강에 가서 뭐 푼다고. 그 A한테 화났는데 B한테 화를 내요. 일단은 남 탓하는 성향? 부록?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게 부록하고 이게 이제 다른 데로 옮기는 게 혹이죠. 미혹돼 가지고 그 사리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A한테 화났는데 B한테 화를 내면 B는 뭐가 돼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도 화를 낸다?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B 알기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런 정도까지 풀이를 해야 그게 호학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호학은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A한테 화가 났다 해서 B한테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뒤에 건 오히려 좀 뭐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는 우리 아까도 얘기한 과증물탄계,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니까 이거는 바로 연결이 되지만, 이 불천노도 호학으로 공자가 보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은 천로, 그러니까 분노를 다른 데로 잘 옮기는 사람은 저 사람은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왜? 사리를 라고 모르는 보면 되는 사람이잖아요. 거죠. 혹하는 사람이고 사리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논어에서는 굉장히 우리 현실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로 화를 함부로 딴 데로 옮기지 않고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 요게 새롭게 추가되는 거,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학이란 말을 이런 정도로 구체적으로 푼 다음이라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호학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화를 딴 데로 옮겼는지 아닌지, 잘못한 걸 또 반복하는지 아닌지,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호학자, 비호학자 이렇게 판단해야지, 단순히 한문의 글자 가지고 호학 해놓고는 그냥 이거 학문을 좋아하는구나, 책 보기 좋아하는구나,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럼 우리가 호학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네요. 물론이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호학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지인지감의 맥락에 집어넣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지인지감에 제가 이 호학을 집어넣은 이유도 사실은 그게 그 덕, 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게 호학 여부. 예. 그게 사람 알아보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게 바로 계시편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죠. 첫째, 생이 지지자가 상야 최고고, 날 때부터 이 사리를 아는 사람 혹은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두 번째가 학이 지지, 배워서 아는 사람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곤, 겪고 나서야 이제 아이고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이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겪고 나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이제 최하라 그랬어요. 이거 자체가 이미 뭡니까? 이거 자체가 또 이미 사람 보는 거예요. 사람을 유형화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유형화해서 보는 키포인트로 들어있는 게 사실은 잘 보면 날 때부터 아는 생애 지지자 빼고 나면 다 배우려고 하는지 아닌지, 그게 척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배워서 아는 사람. 근데 여기 배움의 목적어는 뭔가요? 사리죠, 사리.
살이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지담에 사람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살이라는 게 사가 인사잖아요. 인사. 네. 사람의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는 사람을 모르고서 어떻게 일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에 비추어서 사람을 또 보는 네, 예, 거거든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예, 일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거 다뤘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인사라고 보면 돼. 지인사. 사람의 일을 아는 거죠. 사람의 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못 새기면 안 되겠군요. 나면서부터 사람을 아는 자는 최고예요. 배워서 사람을 아는 자는 다음이요라고 새기는 건 너무 약간 잘못 새기는 잘못은 거군요. 아니지만 좀 굉장히 좁힐 수가 있죠. 네, 약간 협소하게 새기는 네,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사리를 아는 자, 그렇죠. 배워서 사리를 아는 자, 네. 겪고 나서 사리를 배우는 자, 겪고 나서도 사리를 배우지 못하는 자. 네. 이렇게 새겨야 되는 거군요. 요게 바로 이제 우리 호학. 바로 요런 학을 좋아하는 게 호학이 되는 거죠. 네. 아주. 좀 정리가 되세요? 네, 네. 그런데 공자는 사실 자기 스스로 분명히 말했거든요. 수리편에서 나는 생이 지지자가 아니고 나는 대신 호고 옛것을 좋아해서 민이구지. 요때 민은 민첩하게 서둘러 아주 빨리 그거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자기 말한 학이 지지자고 또 아까 애공한테도 말했던 호학의 의미. 예, 그런 의미가 다 연결된다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논어에서 이런 구절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갑자기 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해설을 해주시니까 의미가 다 좀 큰 그림에서 들어오네요. 예.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수리 19 다음에 이제 공자께서는 괴이한 일과 용력과 도를 어지럽히는 일과 귀신에 관한 일을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네. 네. 이걸 또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자가 분명히 그 19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호고 옛것을 좋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그걸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20번에다가 그 다음에다가 이 논어의 편집자 에디터가 그 공자는 말하지 않았다. 즉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괴력 난신 지금 그거를 이제 하나씩 번역해 주셨죠. 괴는 괴이한 일, 력 이건 힘을 쓰는 일, 그다음 난 도리를 어지럽히는 일, 신 귀신. 요거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에 경계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추구했던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옛 도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는 하되 그 괴력 난신 네 가지죠.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걸 통해서 사람을 보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많이 그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괴이한 일로 그 사람을 뛰어나다 그러고 력, 힘 때문에 또 그 사람을 극찬하고 또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그 사람을 또 대단하다 그러고 또 귀신 이야기를 통해서 귀신 이야기 통해서 한다는 건 뭐냐면 뭡니까? 점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괴력난신이기 때문에 공자가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과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19번과 20번을 통해서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가 바로 하려고 했던 거는 옛 도리라면 안 하려 언급하지 않은 거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게 바로 이 괴력 난신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네. 이 괴력 난신 네 가지에 거의 제가 볼 때는 다 해당되는 제자가 공자의 제자 중에 누굴까요? 자로죠. 자로? 예, 자로죠. 자로. 예, 맞습니다. 자로가 바로 근데 그러니까 자로는 곧 호학과는 정반대되는 인물이죠. 근데 자로가 그래도 공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가장 성실하고 성실이라기보다 신의가 있었던 거죠. 우직한 제자였잖아요. 근데 우직한 거 하고 이 우직해서 괴력 난신에 빠지는 거는 뭐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네. 자로하면은 떠오르는 게 예를 모르는 제자? 그런 거죠. 라는 설명이었는데요. 그게 이 불화학하고 연결이 된 거겠죠? 아니 그래서 예. 바로 앞부분이 네. 수리 19번이 호학하는 공자 모습이잖아요. 네. 호고 미니구지라고 해서. 예. 그런데 20번은 바로 지금 이제 호학하지 않는 바로 자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하나씩 이렇게 풀라고 좀 준비를 해왔는데, 그 예를 들어서 배우기 싫어하는 자로의 모습을 먼저 하나 선진편에 나오는 예인데 한번 보세요. 자로가 계시의 가신이 된 거예요. 계시 집안의 가신이 돼가지고는 또 다른 공자의 제자인 어린 제자인 자고를 비읍의 읍제로 맡긴 거예요. 상당히 비읍이라는 건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랬더니 공자가 바로 탄식해서 말했어요. 남의 자식을 해치는구나. 그러니까 자로가 또 뭐라 그랬냐면, 아니 백성과 사람이 있고 사직이 있으니 어찌 반드시 책을 읽은 뒤에야 학문을 하겠습니까? 지금 자로는 말 그대로 책 읽기로서 이 호학인데 이것도 사실 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 사리 그거 뒤에 배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백성 사람 있고 사직이 있으면 그냥 가서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뭘 그거를 책을 읽고 해서 사리를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공자한테 바로 맞받아쳤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아주 드물게 화를 내면서 바로 이런 너 때문에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때 말 잘한다는 게 딴 게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그 전체적으로 볼 때 호학 반대로 불호학,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로의 이제 어떤 그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양화편에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이 자로가 호학하지 않는 거를 공자가 직접 비판하는 게 나옵니다. 공자가 야 자로야 너는 6가지 말과 6가지 말에 따른 6가지 패단을 들어보았느냐. 그러니까 자로가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야 너 거기 앉아봐라 내가 너한테 말해주마 이렇게 하고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를 총 정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 즉 어짐을 좋아하기만 하고 호인이죠. 좋아하기만 하고 그에 필요한 배움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니 불호학이란 말이 나와요. 예, 그거를 인을 갈고 닦아야 되거든요. 사리에 맞춰서. 근데 그거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패단은 어리석게 된다는 거. 또 사람을 평하고 논하기를 좋아하기만 하고 지인이죠. 그런데 거기에 맞는 배움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패단은 쓸데없는데 시간과 노력을 탕진하는 것이 되고 또 신의를 좋아해서 그거 하나만 잡고서 거기에 맞는 그 사리 즉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잔인해지는 거고 즉 고든 것을 좋아하고 대신에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너무 급해진다는 거고 그 급해진다는 건 상당히 사람이 아주 강박하고 메마르게 된다는 뜻이죠. 또 용맹을 좋아하기만 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어지러워진다 혹은 도리를 어지럽힌다는 거. 이건 아까도 나왔던 얘기죠. 또 강한 것을 좋아하기만 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경솔하게 된다. 이게 지금 전부 다 바로 불호학의 내용까지 정확히 나오죠. 이게 바로 자로예요, 자로. 예. 아 이게 굉장히 뭐 어질고 뭐 신의가 좋고 고든 거 좋아하고 용맹하고 이거 다 좋은 성향인데 거기에 그 배움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우리가 많이 보면서 익혀야 될 것 같아요. 고든 것을 좋아하지만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너무 급해진 사례. 물론이죠, 이런 거 물론이죠. 우리가 예. 평상시 보면서 많이 좀 연습을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인만 좋아하고 무슨 거기에 맞는 여러 그 정교한 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거가 안 되는 거고 그 용력도 사실은 아까 그 괴력할 때 력이 두 번째로 힘 이것도 사실 그 자로가 숭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자신 사실은 있는 거. 예, 이 힘과 대비되는 게 덕이에요. 예, 덕을 길러야지
힘만 숭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8.1편에서 공자가 주나라 때 활쏘기는 가죽 뚫기, 이게 이제 가죽을 몇 장을 뚫느냐, 이게 이제 힘인데 그걸로 승부를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나라 때 활쏘기는 가운데 적중하는 걸로, 누가 세게 적중하느냐는 아니고 적중하는 걸로 그 승부를 가렸다는 거니까, 바로 그런 맥락에서도 이 자로하고 공자가 지향했던 거하고는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아까 이제 나온 것처럼 용맹만 강조하고 사리를 모르면 난을 일으킨다. 이것도 사실은 자로에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서 귀신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 이것도 그 사실은 귀신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자가 말했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에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귀신에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자로가 그 선진편에 보면 그 아주 보세요. 자로가 물었어 공자한테, 귀신을 섬기는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공자가, 야, 사람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데 귀신을 어찌 제대로 섬기겠냐. 또 게로가 그러니까 또 감히 죽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삶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아냐. 그냥 대단한 면박에 가까운 저건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그 경계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부분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만나게 되는 게 바로 괴, 력, 난,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로 자체는 우리가 보통 분류할 때도 우리가 인자 밑에 지자가 있고 지자 밑에 용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공이 지자라면 자로가 용자를 대변하는 거니까, 사람을 아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로는 굉장히 밑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괴력 난신이 사람 보는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은 네. 이제 그 논어를 그냥 이 구절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런 거지, 왜 19번 다음에 20번이 나왔을까를 이렇게 음미를 하게 되면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네. 괴력 난신과 관련해서는 그 논어 해설자로서 유명한 사량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했어요. 성인은 이제 공자를 말하는데, 성인은 일정함, 바른 도리, 이거는 말하되 괴이함, 괴죠. 괴력 중에. 그건 말하지 않았고, 그 괴력 난신에 반대되는 짝을 지금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덕, 다움이죠. 덕을 말씀하고 힘을 말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다스려지는 거를 말했지 패란, 얼그러지고 어지럽히는 일을 말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일을 말씀하고 귀신의 일을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 아주 간략하게 말하고 있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힘써야 할지가 사람의 일정한 도리,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다스려짐, 그 다음에 인간사, 요쪽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학하는 것도 다짜고짜 뭘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사를 배우는 거죠. 예. 근데 뭐 괴력 난신에 대해서 배우는 걸 좋아한다, 호학하면서,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된 의미의 호학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괴력 난신 문제를 여기다가 집어넣고서 제가 그 한 이유는 빨리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호학자인지 불호학자인지는, 저 사람이 괴력 난신을 자꾸 입에 담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은 인간사에 대한 호학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를 빨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괴력 난신 문제를 오늘 좀 길게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괴력 난신은 결국 인간사의 사리하고는 거리가 먼 정반대죠. 거리가 먼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멀리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반대로 떳떳함, 덕, 다스려짐, 그리고 이 인간의 일, 사량자가 요약한 이 네 가지는 사리를 아는 데 핵심이 되는
그런 거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네, 그렇죠. 거겠죠. 네, 그러면은 이 방금 설명해 주신 사랑자의 풀이는 결국은 이제 호학의 문맥에서 보자면 우리 배움의 범위 내지는 한계에 대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호학한다고 그래서 세상 만사를 밑도 끝도 없이 배우기를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근데 보면은 우리 주변에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참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뭔가 좀 발전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까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 의문이 좀 여기서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네. 우리 경물치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 경물이 이 배움이라는 것과 관련된 말 아닌가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사실 그 경물치지를 그 대학인을 쓴 진덕수를 통해서 명확하게 배웠는데 우리는 자꾸 경물하면 그 무슨 물자에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자꾸 무슨 사물, 자연 뭐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동양에서도 뭐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건 제가 볼 때 완전히 헛소리고. 아,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군요. 물론이죠. 그건 아니고 이때 물은 곧 사예요. 예. 그리고 이 격이라고 하는 건 발을 정자하고 같은 건데. 아, 발을 정이요? 원래 격이 바로 잡다라는 뜻이잖아요. 격.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잡는다는 것 뜻도 있지만 바르게 안다. 즉 사리를 안다는 경물치지는 사리를 파악해가지고 알매 이른다라고 하는 그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한 지인사, 지사 일을 안다고 할 때 그거하고 다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덕, 그다음 예, 그다음 인의 순서대로 논어에서 다루고 있는 거 그 순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여쭤봤었고. 네. 보면은 경물치지, 성의 정심, 그다음에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 이런 순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대학년이에. 근데 그 순서도 같은 의미로 중요한 당연하죠, 의미가 있는 당연하죠. 건가요? 그게 사실은 네. 보면 경물이 돼야 치지에 이르잖아요. 그다음 경물치지가 돼야 성이 뜻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경물치지하고 성이 해야 정심, 마음을 바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게 다 그 앞에 내용이 바로 그거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경물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성이, 정심 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바로 이해하면 그거죠. 바로 되나요? 그거죠. 그러니까 출발이 뭡니까? 격물, 격사죠. 그러니까 일의 이치를 아는 데서 바르게 아는 데서 출발을 해서 알매 이르고 그 알물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뜻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알매 이치의 바탕을 해서 자기 뜻을 열렬히 해서 정신 마음을 바로 잡는 거 여기까지가 바로 뭡니까? 립기 자기를 세우는데 이 일에 즉 사리로서 자기를 바로 세우는 거 그게 여기까지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학이 그 부분에 해당되는 태도. 당연히 그렇죠. 인 거죠. 그렇죠. 이거를 완전히 관찰하는 관철하는 거는 겸해야죠. 겸. 겸이라고 하는 게 이 인간사에서는 핵심이죠. 그리고 네. 정반대가 교만인 거예요. 네. 네. 항상 우리 항상 대학에 나오는 그 유명한 첫 구절의 의미가 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네, 오늘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까지 지인지감의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첫 시간에 덕, 예, 그다음 3번째로 인, 오늘 호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쓴소리를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지인지감의 포인트가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아주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